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선 데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9월 2일 이후 36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1 대책과 8.28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살아났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접어든 겁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습니다.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선 수도권은 인천의 하락 전환 등으로 0.03% 내려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방도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0.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내린 가운데 전남, 전북 등도 하락했고 강세를 보여왔던 대구와 울산, 경북, 충남, 부산 등은 상승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시적으로 이사철이 마무리되며 계절적인 비수기로 접어들었고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도 위축되어 지난해 8.28 대책 이후 36주 만에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전세 가격도 89주 만에 상승세를 마감하고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내린 가운데 수도권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남 등은 오름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신용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지난해 9월 이후죠. 계속해서 줄곧 오름세를 보이다가 8개월 만에 꺾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전세와 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 이후에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확 바뀐 겁니다. 이런 소득세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6월까지는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매매를 연기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법적 소송이라든지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기대와 달리 경제 전반의 고용 불안 등의 불안감이 좀 증폭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 있고요. 또한 최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애도 분위기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특히 2월 말에 임대소득과세 방침 이후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값이 5주 전부터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 봄 이사철이 지나면서 수요층이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임대사업자 소득세 관련 법안 처리 때까지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수요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과 같이 매수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동안 수도권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시적인 소강 상태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지난 2, 3년 동안 많이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매 시장과는 달리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이 신규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수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을 김덕조 기자가 살펴봅니다. 4월 분양시장은 성공적입니다. 일반 분양 가구 수만도 55곳 사업지에 3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물량입니다. 청약 결과도 양호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동탄 이신도시, 마곡 힐스테이트 등 6곳에서 1순위 마감됐습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뜨겁습니다. 부산, 대구, 전주 혁신도시 등 총 17곳에서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매매 시장은 상승세를 접고 8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이 이처럼 따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주택시장은 216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신규 분양시장은 분양가도 기존 주택시장과 큰 차이가 없고 세평면이 도입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청약 가점제 폐지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까지 합쳐졌습니다. 더불어 분양은 매매와 달리 목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매시장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분양시장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집이 제값받고 팔려야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새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향후의 주택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216 과세 방침에 대한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과세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정부의 과세 방안이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과세 방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존 과세 방안이 시장이 유리한 쪽으로 수정이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다시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이런 가격세는 당분간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수요와 공급 이런 그 분위기를 고려하게 되면 수도권은 약보합 형태가 진행되다가 하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 개선, 정책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다소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가 가장 좋은 주택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올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반등할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의 관망세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시장이 일반 주택 매매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락 추세가 다소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그 저점은 2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요. 기존 그 주택 매매 시장의 경우에 가격 저점은 사실 2분기 정도, 여름 비수기 정도까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하반기에 또 변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수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분기나 여름 정도를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 과세 방침 조정 변수가 해결이 되고 또 단기 상승에 대한 따른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3분기부터는 다시 주택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주택 시장의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매수 시점으로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분기 이후까지만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